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경종 이윤의 정비로 총명했고 효성이 지극했으나 살아서는 왕비가 되지 못한 단의왕후 심씨 이야기입니다. 단의왕후 심씨는 세종대왕의 국고인 심온의 12대 손이며 명종의 국고인 심강의 7대 손이며 동서분당의 원인을 제공한 심춘겸이 6대 손입니다. 인조 시기에 영의정을 지낸 심열의 5대 손이며 숙종 시기에 전라도 관찰사를 지낸 심권의 증손녀이고 금부도사로 영의정에 추증된 신봉서의 손녀입니다. 또한 첨정으로 후일 우의정, 영의정 등으로 추증된 청은 부원곤, 심호의 딸로 세자빈으로 책봉될 당시 증조보 심권이 생존한 상태였습니다. 심권은 서인 핵심 인물 중 한 명인데 다만 단의왕후의 직계 증조부는 아니고 심권이 아들이 없어 9살 아래 조카를 양자로 들였는데 그 양자가 단의왕후의 조부 신봉서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심권과 단의왕후는 족보상 증조부증손녀 관계이지만 나이 차이는 43세에 불과했는데 그녀는 1696년에 11살의 나이로 세자빈에 간택되어 경종과 가리를 올렸습니다. 단의왕후는 어려서부터 슬기롭고 총명했으며 특히 효성이 지극했다는데 간택을 받아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을 슬퍼하며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3세 때 할머니를 공양함에 있어 정성과 효도가 돈독하고 지극했다고 하는데 첫 돌이 지나기도 전에 말을 했다는 기록은 과장이겠지만 그녀가 얼마나 슬기로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서 1688년 10월 경종이 태어났으니 단의왕후가 경종보다 2살 더 많은데 11살 때 세자빈의 자리에 오른 단의왕후는 자신보다 어린 경종을 극진히 보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는 달리 심성이 착했던 경종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진 서인들의 당파 싸움에서 실증을 느끼고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숙종 27년인 1701년에 인현왕후가 죽자 숙빈 출신인 장희빈이 자신의 거처에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밀고를 하면서 결국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심신이 약해진 어린 경종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단의왕후 뿐이었을 것입니다. 흔히 병약한 왕세자를 곁에서 극진히 모시다가 급한을 얻어 사망한 것으로 묘사되지만 숙종실록의 기록을 확인하면 오히려 왕세자는 건강한 편이었고 병약한 쪽은 세자빈 심씨였습니다. 숙환으로 풍질을 앓았는데 풍질은 중풍 등의 신경질환으로 현대의 뇌졸중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1701년 9월에는 말이 흥설수설하는 증상이 있어 내의원에서 약을 의논하였고 앞서 8월에는 병으로 인현왕후의 상사의 예를 갖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9월 11일 의미 두 번째 기사 1701년 청 강희 40년 세자빈의 심신이 불편하여 내의원에서 약을 의논하다. 세자빈이 숙환으로 풍질을 앓은 것 외에 또 심신이 편안하지 못하여 말을 횡설수설하는 증상이 있었으므로 내의원에서 약을 의논하였다. 또한 가래 당시에도 극심한 복통을 일으켜 식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을 만큼 심각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종 측이 2년 전인 숙종 44년 1718년 2월 7일에 갑자기 쓰러져 죽었는데 실록의 사망 기사를 보면 사망하던 날 대략 오후 5시 저녁 7시 사이에 쓰러져 밤 9시 반 무렵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2월 7일 병술 세 번째 기사 1718년 청 강희 57년 왕세자빈 심씨가 흉하다. 왕세자빈 심씨가 흉하였다. 세자빈이 이날 유시부터 갑자기 병을 얻어 위중하였는데 이경 1점에 임종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세자빈은 가계가 청송 심씨고 청성백 심덕부의 후손으로 우의정에 증직된 심호의 따님이었다. 어려서부터 매우 슬기로우며 예쁘고 온순하여 나이 11세에 간택에 뽑혀 창례를 행하였었다. 양궁을 받들어 섬기는 데에는 정성과 효도가 돈독하고 지극하였으며 동궁을 섬기는 데에는 반드시 공경하고 삼가서 곡진하게 예절을 갖추었다. 임금이 매우 아끼고 중하게 여겼는데 이때 이르러 뜻하지도 않게 상을 당하니 임금이 통곡하고 애도하여 마지 않았다. 실록에서도 그녀의 죽음에 대해 갑자기 졸이라는 표현이나 뜻하지 않은 상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상술되었듯 원래부터 병약한 체질에 앓던 병들로 인해 요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세자인 경종이 손수 지문을 지었고 숙종은 며느리의 죽음을 비통해하며 단위의 시호를 추서해 단위빈이라 불리게 됩니다. 처음에 정한 시호는 온이었으나 세자빈의 12대조 시몬의 이름을 범한다고 해서 단위로 바꾸었고 같은 해 어유구의 딸이 14세의 나이로 세자빈에 간택되어 왕세자와 가리를 올렸습니다. 1720년 경종이 즉위하자 동구릉 안에 있는 해릉에 릉호와 영희의 전호를 받고 단위왕후로 추봉되었는데 경종과 계비 선혜왕후는 서울 의릉의 동원 상하릉 형식으로 묻혀 있습니다. 세자빈의 대우에 따라 원의 규모로 조성된 릉이기 때문일까? 해릉은 동구릉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데 아마 전체 조선 왕릉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은 축에 속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릉은 한국전쟁 때 집중 포화를 받아 홍살문과 정자각이 모두 불타고 주춧돌만 남아있는데 현재의 모습은 1995년에 새로 복원한 것입니다. 왕릉의 관리와 재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머물렀던 수복방은 흔적만 남아있으며 위태롭게 기울어진 소나무는 아직도 전쟁의 흉터가 가시지 않은 듯한 해릉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봉분의 다가선이 다른 조선 왕릉에는 버티고 서 있는 장령 등이 보이지 않는데 한국전쟁 때 함께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장령 등을 세우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후일 영조가 공유정목의 휘호를 올렸는데 경종의 급서 후 단위왕 후의 동생 심유현은 경종이 노론 환관들에 의해 독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인좌의 난에 동참해 심씨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물론 청송 심씨 전부가 몰락한 것이 아니라 단위왕 후의 근친들이 몰락한 것으로 청송 심씨는 세도 정치기까지 조선의 벌열 가문으로 존재했습니다. 시발점은 군졸 이천해가 어가를 가로막고 영조 앞에서 경종이 독살당했다고 운운한 것이었는데 이천해를 고문한 끝에 이천해의 독살 이야기가 심유현의 입에서 나왔다고 밝혀졌습니다. 심유현은 이 일로 곤욕을 치렀는데 다행히 심유현은 외척이라 처벌을 받지 않고 관직도 제수받았지만 끝내 영조에게 대항해 이인좌의 난에 참여했다 실패해 주살됩니다. 경종과 단위왕후 사이에는 원자를 생산하지 못하고 떠나서 그녀에 대한 후사나 다른 기록에 대해 남겨진 것이 거의 없는데 세자빈의 정성을 높게 평가한 시책문이 있어 소개합니다. 의정부 우참찬 신임을 보내어 세자빈에게 시책을 내렸는데 시책문에 이르기를 동궁이 내조의 상을 당하니 애도하는 마음 바야흐로 간절하고 절의 은전은 옛날부터 있었던 떳떳한 전장이니 의당 속히 표창하여 드러내야 한다. 이에 시책을 드러내는 일을 거행하여 아름다운 칭호를 내린다. 생각건대 그대 세자빈은 타고난 성품이 아름다워 일찍이 세자의 빈이 되었다. 일문에서 양후의 성대한 덕을 이어받으니 희음을 잘 계승하였고 큰 혼인은 만복의 근원이니 진실로 아름다운 부인에 걸맞도다. 궁궐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더욱 예절을 따르는데 어김이 없음을 알았다. 가정에서 어버이를 섬기던 정성을 미루어 삼가 양전을 봉양하였고 군자가 처음 시작할 때 조심하는 뜻을 몸받아 삼가 한 몸을 신칙하였다. 덕행을 숨기고 바깥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았으나 아름다운 행동이 저절로 평상시에 드러났다. 자화를 두어서 수공의 아름다움을 이르게 했고 음교를 두어서 절검하는 기풍을 밝혔도다. 그도는 어버이의 안색을 살피는데 돈독하니 사랑이 용색에 나타났고 시탕하면서 깊이 근심하니 정성이 또한 궁정에 믿어옵도다. 중환병을 여러 해 동안 알았으나 귀하로 조심하여 해이한 적이 없었다. 은혜가 아래에까지 미쳤으나 아직 사하를 행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아름다운 덕이 마음속에 있으니 어찌 내전을 바르게 다스리기가 어려웠겠는가. 종사를 훌륭하게 돕기를 바라고 복리를 끝까지 누리기를 기대하였더니 어찌 상처는 믿기가 어려운 것이어서 갑자기 숙질이 서거할 줄이야 생각이 났겠는가. 하루 저녁 창황한 가운데 유명을 달리하여 3번 이름 불러 초원하니 마치 꿈속인 것처럼 마련하도다. 목숨이 길고 짧은 것은 운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니 어찌 의원의 기술이 좋지 아니한 탓이겠는가. 빌념하는 데에 치임하지 못하니 더욱 병든 마음의 아픔을 억제하기 어려움을 깨닫도다. 더구나 종사의 경사를 거두기를 바랐으니 동궁이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목숨을 맡은 권한을 누가 주관하는가. 선한 사람에게 복주는 이치를 헤아리기가 어렵도다. 아침 저녁으로 침전에 문안하는 버라하고 성대한 의절을 다신 보지 못하겠는데 시일이 정해졌으므로 어원 광중에 하관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 진실로 영명하여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한다면 어찌 유택을 꾸미고 방명을 전할 수 있겠는가. 행실을 말한다면 예의로 스스로를 부지했고
덕을 말한다면 온유함을 근본으로 삼았다. 이에 의정부 우참찬 신임을 보내어 그대의 시호를 단이라고 내리노라. 비록 의형은 이미 없어져 청경에까지 따라갈 수 없지만 증거할 수 있는 행적은 길이 간책에 남으리로다. 정령이 알미 있거든 총명을 흠양하도록 하라. 슬프도다. 그러므로 이에 규시하노니 잘 알지어다. 숙종실록 61권 44년에서 발췌. KBS 장희빈에서는 박지미가 세자 경종과 혼인한 10대의 세자빈으로 등장하고 1988년 MBC 조선왕조 500년 2년 왕후에서는 어린 단위왕후 역으로 우희진이 출연을 했습니다. 신봉서의 생부, 즉 심권의 형은 심추라는 인물인데 심추의 부인은 조영이라는 인물의 딸로 조영에게 형이 있으니 조민으로 그의 증손자가 영조의 첫째 며느리였던 효장세자빈 현빈조 씨의 아버지 종은명입니다. 즉 신봉서의 생가 쪽으로 족보를 계산하면 단일왕후 심씨와 현빈조 씨와는 법적으로는 시조카의 부인이니 질부에 가깝고 친정으로 따지면 외가 쪽 십촌학렬입니다. 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경종 이윤의 정비로 총명했고 효성이 지극했으나 살아서는 왕비가 되지 못한 단일왕후 심씨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